안녕하세요. 점퍼선생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오늘은 PT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오해. 법인의 돈은 가져오기 힘들다. 그리고 법인은 세금을 두 번 낸다. 법인세 내고 개인소득세 내고 그리고 직장인은 법인을 설립하면 재직중인 회사로 통보가 된다. 라는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인의 돈을 가져오기 힘들다. 이게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세울 때 가장 큰 주저하시는 거예요. 법인은 인격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법인 돈을 가지고 올 때 이 법인으로부터 뭔가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제 딸내미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이 딸내미가 돈을 그냥 주나요? 그냥 주진 않죠.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고 난 후에 이 딸내미한테 받은 돈을 그냥 받을 수는 없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죠. 증여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도 개인과 별개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법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때는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받는 과정이 여러분들은 되게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돈을 가지고 오면은 또 국세청에다가 세금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을 주저하시는데 개인과 비교해 볼게요. 개인도 동의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법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거는 횡령, 훔쳐가는 거죠. 타인의 돈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도 훔쳐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주주총회랑 이사회를 거쳐서 법인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 주주총회랑 이사회에 대해서 상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요 빨갛게 네모나게 박스를 친 부분인데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전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바로 주주총회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절차, 내용 증명 보내고 2주 전에 어떻게 보내고 안건을 상정하고 이럴 필요 없이요. 주주 전환의 동의가 있다면은 바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주주총회가 가능하고요. 이사회도 전환의 동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사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족법인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이 주주가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주가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주주총회 하자. 그러면은 주주총회 하셔도 됩니다. 이사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법인 돈을 가지고 오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자, 주주총회 이사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돈을 가지고 올 때 동의를 받았죠. 동의를 받았고 이 돈을 동의를 받은 이 돈을 가지급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배당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단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죠. 하지만 금액은 정도껏 하셔야 되고요. 이게 금액이 너무 과하면 상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오해 두 번째, 법인은 세금을 두 번 낸다. 아까 전에 법인 돈을 가지고 올 때 법인의 동의와 가지고 올 때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내고 개인종합소득세 내고 세금 두 번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 개인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은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를 한 절반 낸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남는 돈으로 밥도 먹고요. 애들 학원비도 보냅니다. 근데 이 밥 먹는 거는 사실 법인 경비 처리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지금 법인을 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본인의 개인 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난 후에 돈으로 빵을 먹고요. 애들 자녀 학원비를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법인을 세웠다고 해볼게요. 법인을 세우면은 법인세를 내고 이후에 개인종합소득세를 내면은 세금을 두 번 내니까 이렇게 내 소득이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인을 세우면은 세금을 물론 두 번을 내긴 내는데 이렇게 두 번을 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두 번을 내냐면은 각각 나눠서 내요. 돈을 법인이 벌었는데 이 법인의 돈을 개인한테 급여를 일단 지급을 한다고 할게요. 뭐 배당이나 이런 거 가지급이나 이런 거는 일단 오늘 고려 안 하고요. 이렇게 돈을 월급으로 쪼개면은 이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죠. 절반이라고 했는데 이만큼 절반을 낼까요? 아닙니다. 이게 소득이 많을 때는 소득세가 절반이겠지만 지금 요 절반만 가져왔잖아요.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 학원비를 내고도 남죠. 자, 이렇게 소득세를 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빵을 법인 경비 처리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빵값을 식사비, 복리후생비 같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은 법인은 세금을 나중에 냅니다. 개인은 세금을 먼저 내고 이 소득세를 내고 난 후에 돈으로 학원비를 쓰든지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업무상 식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빵을 사 먹었고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도 역시 누진세이기 때문에 요 이렇게 많이 내지 않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똑같이 빵을 뭐 사 먹었고 자녀 학원비를 보냈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요만큼이 비죠. 절세. 요만큼이 절세액, 즉 내가 법인을 세워서 그만큼 돈을 아껴서 그만큼 세금을 아껴서 이 돈이 내 돈 또는 법인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은 세금을 한 번 내고 법인은 세금을 두 번 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오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 법인은 세금을 두 번 내긴 내는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법인세 내고요. 개인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높아지는 분들은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세 번째 오해로 직장인은 법인을 설립하면은 재직 중인 회사로 통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해고요. 어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근로소득을 이제 받고 요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법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렇게 배당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영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배당받는 소득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거 건강보험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건강보험이 일단 소득을 근로소득 영원이라고 하면은 배당만 받는다고 하면은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을 받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국세청은 2023년 6월 1일 날 재산세도 확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 2022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결정이 돼요. 이 정보를 2023년, 2022년의 소득과 재산을 2023년 10월 달에, 10월 11월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걷겠죠. 언제적 소득이냐면은 2022년도예요. 즉, 2024년이 되면은 이 친구는 계속 재직을 하고 있으니까 급여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세금은 원천징수를 하고요. 이거는 월급에서 공제가 되죠. 당연히 회사가 알겠죠. 그리고 2024년 현재 소득이 아닌 2022년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넘길 경우에는 이게 건강보험료 내라고 보지서가 날라오는데 이게 집으로 가요. 내가 물론 그 건강보험공단에 내 주소를 회사로 잘못 쓰면 회사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 내가 재직 중인 회사는 내가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의 최대 주주인지 배당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만 아니면 주주면은 겸직도 위반이 아니거든요. 겸직도 그 나름 회사 내규에 의해서 조금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주주는 겸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가 되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설사 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법인을 세워서 등기부등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내 신상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내가 어떤, 이제, 내가 어떤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그 직원이 뭔가 법인을 설립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찍는다고 해서 이 법인이 나오지가 않고요. 방법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에 이 사내이사, 대표이사의 인적 사항이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과 동일한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법인의 그 오해 세 가지 오늘 살펴봤는데요. 마음 놓고 법인 설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 두 번 떼지 않고요. 한 번인데, 그러니까 두 번은 두 번인데 각각 나눠서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인에 대해서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어느 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좋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